자, 오늘 5월 13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걸음 앞에서 일단 효진이라고 일단 뽑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올 1월, 2월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하단대가 2600대 초에서 2500대 후반이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죠. 2000 그때 700, 2800 이럴 때 2500을 함부로 입에 올린다고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결국 지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확실히 주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야 될 자리는 가고 나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을 주로 하는 증권사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을 좀 신뢰하지 않고, 반대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책상머리에서 주식한다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증권사 직원들을 무시합니다. 서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이제 그 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이런 풀이라 할까요? 종목 풀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 풀을 정한 다음에 타점을 잡는 거는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건 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양자를 좋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힐 텐데 그 기준을 2500대 후반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18년 고점과 고점이 2019년, 2022년이죠. 올해 저점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밸류의 문제도 있지만 타점의 문제입니다. 변곡점이 어딘가를 잡는 것은 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종목이나 시장이나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0대도 2500 후반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찍고 오늘 예상했던 대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마다 이제 김상현 전문가 목요일 날 야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감 시황을 찍어 드리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외국인은 이미 던질 만큼 던졌고 개인들은 묶여 있고, 여러분 다 존버하시잖아요. 존버하고 있고,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게 기관이고, 개인 존버했기 때문에 매물 나올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매도 물량 내놓은 상황이고, 기관이 조금만 힘을 쓰면은 생각보다 큰 거래 대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대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대부분 기관 매수세로 시장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시장은 아직까지 예측 범위, 최소한 저의 예측 범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 시장도 한 30%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급락의 버금가는 하락입니다. 코로나 때도 한 미국 시장이 30% 정도 하락했거든요. 하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물론 우리가 사실 알죠. 긴축과 우크라이나 악재, 거기다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있는 거지만, 그것과 굳이 코로나 팬데믹을 비교해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사건이고, 긴축이나 이런 것들은 양적 완화를 할 때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이 긴축 리스크가 시장에 더 크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이 물론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하지만 작년 6월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거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 과대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시장이 35% 정도 빠졌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우발적인 리스크였습니다. 그 리스크보다 현재 긴축 리스크가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추세적 하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2600 초에서 2500 후반이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 말씀드려왔는데, 어제 살짝 밀린 듯 했습니다. 어제 또 옵션 만기로 했죠.
근데 역시 기관 수급으로 오늘 중요한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은 저희 회원들한테도 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 매매할 준비 하시라. 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회원들께 ETF 인버스 레버리지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내려올 때 인버스 갖고 내려왔고 올라갈 때 레버리지 갖고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허무하게 깨져버리면 인버스를 태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해치까지 가지 않는 상황으로 이번 주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기관 수급으로 오늘 중요한 잘 지켜줬고 저희 예상 범위 내에 시장이 있다는 것들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시장도 얘기 드리지만 그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기서 지지만 잡아주고 옆으로 누울 겁니다. 왜냐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적습니다. 옆으로 눕고 박스권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간 우량주들은 지수를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크게 움직일 게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선수들은 먹을 게 많고 개인들은 잃을 게 많은 시장입니다. 요즘은 특히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어렵지만 먹을 게 많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이 지수 하단이고 예상 범위 내에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먹을 것들이 있다, 바닥이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하단이 깨질지 아니면 하단을 지켜주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는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